자, 4번 볼게. 자, 인체 호르몬의 결핍, 그 다음에 과다로 인한 증상이면 이미 호르몬들에 대한 반응 기별 역할들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볼게요. A. 이게 결핍되면 외소증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몸집이 커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호르몬이 뭐라는 얘기죠? 생장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생장 호르몬이 바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이게 결핍되면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정상인보다 혈당량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 혈당량을 낮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뭐가 결핍이 되면?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자, 과다 분비되면 고혈당,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그 다음 안구 돌출인데 이거 좀 기억하세요. 체중 감소와 안구 돌출을 일으키는 과다 분비됐을 때 호르몬의 종류예요. 이 호르몬의 종류가 티록신이에요. 그렇지? 특히 안구 돌출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티록신이거든. 티록신의 반응 기별 반응 작용이 뭐예요?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지. 그럼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게 되면 간이나 근육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3대 영양소를 엄청나게 분해시켜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 몸에서 3대 영양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안구 돌출은 이제 티록신에 의한 다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거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티록신의 과다 분비는 체중 감소와 특히 안구 돌출 나오면 반드시 티록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 좀 하라고. 알았지? 그지? 자, 다음 D를 볼게요. 자, D가 과다 분비되면 뼈가 무르고 쉽게 부러진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 항상성 파트에서 잡아줄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작용이거든. 과다 분비되면 뼈가 무르다는 얘기는 뼈로부터 칼슘 이온이 너무 많이 방출돼 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유도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예요? 파라토르몬이죠. 나중에 항상성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잡아줄 거고. 그럼 기억볼게요. 자, A는 뼈와 근육 발육을 촉진한다 물어봤지. 즉 생장 호르몬의 표적 기관을 물어보는 거고. 뼈하고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굉장히 분열 속도를 빠르게 해주게 되면 뼈와 근육 자체가 온몸에 분포가 돼 있잖아. 내 몸의 전체 몸집이 뭐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혈당량을 높이려는 하나의 과정이지. 혈당량을 낮추려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인슐린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두 가지 역할이 더 있죠. D급 볼게요. 자, C는 즉 티록신이 바로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무슨 호흡을?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그 결과 목적이 뭐예요? 열 발생을 높여서 체온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티록신이니까. 그 다음에 D는 혈중 칼슘 이온의 무슨 성유제? 항상성 유제에 관여하는 대표적 호르몬이고. 이해됐지? 그래서 티록신의 과다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과다증 대표적인 사례 좀 기억하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생쥐의 시상하부와 주변 조직인데 이제 시상하부가 여기 있고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뇌하 수체란 얘기지. 근데 A하고 B 중에 하나가 전엽이고 하나가 후엽인데 밑에 조건 나와 있죠. B가 A보다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뭐가 돼요? 많다 그랬기 때문에 B가 뭐란 얘기예요? 전엽이고 이게 후엽이란 얘기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엽에서는 뭐 TSH나 ACTH나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별개 호르몬들이 엄청 분비돼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그렇지? 그래서 전엽이 후엽보다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많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그럼 기억볼게요. 여기서 뭘 제거시켜버렸대요? 전엽을 제거시켜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전엽에서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라는 얘기죠. 그럼 기억볼게요. 생장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겠지. 티록신의 분비가 당연히 감소되겠지. 왜? 여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TSH가 안 나오니까 갑상샘을 자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티록신 분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포흡이 뭐예요? 억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신 겉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도 뭐 하게 돼? 줄어들게 되지. 왜? 여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ACTH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신 겉질을 자극 못 해주게 되면 당연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도 줄어들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인 호르몬의 유도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내용이죠.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뇌하수체와 갑상샘에서 일어나는 피드백 조절 과정의 한 사례지. 일단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물질 대사를 促진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뭐란 얘기야? 티록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를 유도하는 이 호르몬 A가 TSH라는 얘기고, 그럼 TSH는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지. 그럼 전엽에서 이게 분비가 되려면 시상하부에서 뭘 분비해야 돼요? T, R, H를 분비해야 되지. 이런 흐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티록신의 결과값들을 계속 누가 측정을 해요? 시상하부가 계속 측정을 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무슨 배? 피드백인데, 피드백 중에서 음성 피드백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의 표적 기관이 있어요. 티록신의 표적 기관이 주로 간하고 근육이죠. 그럼 간과 근육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지? 기억 볼게요. 호르몬 B가 부족하대요. 이 양이 줄어들게 되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TRH나 TSH 양이 둘 다 늘어나겠죠. 호르몬 A의 분비가 증가할 것이고, 호르몬 A의 표적기를 물어봤어요. 이놈이 명령을 내릴 반응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갑상샘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B의 표적기관은 누구예요? 간하고 근육이 아닌 뇌와 수체가 아니에요. 표적기관이라는 얘기는 호르몬이 실제 분비된 목적을 물어본 거거든. 누구한테 명령 내려서? 애한테 명령 내려서 이걸 유도하는 목적이거든. 티록신이 분비가 돼가지고 뇌와 수체한테 명령 내리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이 화살표는 그 명령 내리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이해되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 B를 매일 주사한대요. 그럼 이거를 외부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주입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 몸의 티록신 양 뭐 하겠다는 얘기야? 늘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TRH가 줄어들게 되고 TSH가 줄어들게 되면 갑상샘 자체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의 양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줄이겠다는 얘기죠. 갑상샘 자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얘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티록신 양이 늘었는데 왜 줄어요? 막 묻는단 말이야. 이미 늘었는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양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그림은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래요.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두 개의 내 분비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호르몬 C를 최종적으로 분비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 관여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여기 내 분비샘 간화가 어떤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억볼게요. 부신 속질은 나에 해당되니 물어봤어요. 부신 속질은 시상하부가 호르몬과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지. 자율신경계를 갖고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부신 속질 여기 들어가지 않겠지, 그지?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갑상샘도 되고, 그 다음에 부신 겉질도 돼요. 그렇지? 흐름 잘 보고. 그 다음에 B와 C는 기량작용이니 물어봤어요. 일단 기량작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항상성 끝나고 마지막에 정리해 줄 거지만, 기량작용의 정의는 한 종류의 반응 기관에서요. 기준이 이게 중요해요. 한 종류의 반응 기관에서 서로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이거야. 한 종류의 반응기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보면 B의 반응기가 어디? 이거거든. A의 반응기는 이거거든. 반응기 자체가 서로 뭐예요? 다르거든. 기량작용 관계다라고 아예 설명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해되지? 참고로 한 종류의 반응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대의 작용을 유도하는 두 관계 있잖아. 이 두 관계를 무슨적 관계라고 그래? 기량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기량작용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이고, 틀렸죠? 그 다음에 혈액 내의 C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피드백 과정에서 A나 B의 농도는 둘 다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티록신의 분비 과정은 TRH가 분비됐대, 시상하부에서. 이건 뭐예요? 뇌하 수체 전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무슨 호흡이 촉진돼요? 세포 호흡이 촉진될 것이고, 그래서 뇌 분비샘 기억은 전엽 맞고, 그 다음에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니 물어봤어요.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결핍되면 뭐가 안 나와요? 티록신이 안 나오지. 티록신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것의 분비량이 둘 다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TSH가 결핍 전보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여기는 친절하게 전엽을 하나 내줬어요. 이렇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호르몬 B와 뇌 분비샘을 통해서 이게 분비되는 과정이래요. 이때 호르몬 C 중에서 티록신이 여기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지, 기억이. 이 티록신이 이 분비 과정을 통해서 분비되는 하나의 호르몬이냐 물어본 거예요. 맞아, 틀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호르몬 C가 과다 분비된대요. 이 양이 늘어나게 되면 호르몬 A와 호르몬 B의 양은 감소하겠지. 혈관에 호르몬 B를 주입시켰대요. 이 양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양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럼 쭉 가서 이 양은 줄어들게 되면 뇌하 수체 전엽 자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B의 양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됐지? 어쨌든 호르몬 A의 분비는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그림은 호르몬 A와 B의 분비 경도를 나타내는 건데 A하고 B가 티록신이나 에피네프린 중에 하나래요. 그렇지? 그럼 티록신 같은 경우는 이제 분비 경로가 좀 복잡하잖아. 그렇지? B가 뭐라는 얘기야 이게? 티록신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얘기야. 그럼 티록신이 맞는지 확인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갑상샘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TSH가 되고 그럼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고 얘는 TRH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에피네프린이면 이거는 부신 속질이라는 얘기고 그럼 기억은 뭐예요? 자율신경계라는 얘기지. 그럼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만 연결돼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해됐지? 그럼 기억 볼게요. 그래서 A는 부신 겉질이 아니라 부신 속질인 거고 그 다음에 기억 과정은 신경, 니은 과정 호르몬 맞지? B가 과하다 분비된대요. 그러면 D급 과정 뭐예요? 억제되겠지, 그지? 그렇지?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갑상샘 이상으로 갑상샘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이래요. 다음 밑에 조건을 보니까 갑상샘 제거 시에 뭐도 같이 부갑상샘도 같이 제거됐대요. 그럼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고 하나가 더 있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칼시토닌. 그다음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게 파라토르몬이죠.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아예 전부가 다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티록신의 분비 감소, 칼시토닌이 만들어내겠냐? 아예 없는데? 만들 수도 없겠지. 그럼 부갑상샘 호르몬이 뭐예요? 부갑상샘에서 만든 호르몬이거든. 뭐 파라토르몬 만들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때 이제 헷갈리는 게 갑상샘 호르몬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갑상샘 호르몬은 뭘 뜻할까? 티록신하고 칼시토닌이요.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TSH지, TSH. 그럼 티록신 양이 뭐예요 지금? 줄었단 말이야. 그럼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TRH 증가, TSH가 증가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세포에서 산소 소비량과 열 생성이 증가냐 물어봤어요. 이거는 결국 무슨 호흡이 촉진된다는 얘기? 세포 호흡이 촉진되니 그러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거든. 오히려 감소될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래서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고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인데 이때 이상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편견을 좀 갖는 게 있어요.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티록신의 분비라고 가정하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안 되네라고 보통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이상이 생기면 과소 분비도 있지만 과다 분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 사람은 뭐의 농도가 높아도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도 티록신은 뭐 한대요? 계속 분비해버린다. 음성 피드백 조절 과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과다 분비가 되니까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TRH가 뭐예요? 줄어들고 TSH가 줄어서 갑상샘 자체를 명령 내리지 않는데 이놈이 티록신을 계속 분비한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 농도가 지금 현재 뭐한 상태예요? 낮은 상태예요. 그렇지? 그럼 어쨌든 문제 풀어볼게요. D급부터 봐볼게. 아이오딘 섭취량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 아이오딘이 흡수가 안 되면 즉 갑상샘에 공급이 안 되면 티록신 아예 만들 수가 없지. 오히려 과소 분비를 유도하죠. 그지? 그 다음에 대사율과 체온이 높아지니 물어봤어요. 그렇지. 티록신 세포호흡 증가 그 결과 열생성을 증가하니까 당연히 높겠지. 그지?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니 물어봤거든. 일단 호흡과 맥박을 주도하는 호르몬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특히 맥박은 심장 박동 속도와 관련돼 있거든. 이걸 주도하는 호르몬이 뭐예요? 아드레날린이거든. 결국 이건 아드레날린과 관련돼 있는 건데 티록신과 찾아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티록신이 무슨 호흡량을 증가시키냐? 세포 호흡량을 증가시키지. 그럼 세포 호흡량이 증가하게 되면 3대 영양소가 많이 분해되니까 열 생성도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ATP 합성량도 뭐하게 돼? 증가하게 되겠지. 됐지? 그럼 내 몸에서는 ATP 양을 계속 증가시키면 안 되지. 일정량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놈들이 합성량이 증가하는 만큼 뭐를 맞춰줘야 돼? ATP 분해량도 맞춰줘야 되지.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뭐가 방출돼? 에너지가 방출되거든. 그럼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되거든 이게. 그렇지? 만약 쓰지 못하면 얘가 뭘로 빠져나가니?
열로 빠져나가지.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이 엄청나게 만들잖아. 그럼 이 열을 빨리 몸 밖으로 뭐 해야 돼? 빼내야 되거든. 그러면 혈액 이동 속도를 뭐 해야 돼? 빠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그러면 티록신이 과다 분비가 되면 오히려 호흡과 맥박은 뭐 해야 돼요? 빨라져야 되지 오히려 느려질 수는 없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네? 맥박 수가 심장 박동수하고 똑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죠. 자, 일단 티록신의 분비 경로를 다시 한번 보면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 TSH가 갑상샘 자극, 그 다음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티록신의 전체적인 양을 시상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험 조건에 따라서 TSH와 티록신의 분비량, 즉 이 양과 이 양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조건을 실험 내용과 한번 일치시켜 보라는 얘기죠, 그지? 그럼 아이오딘이 부족하대요. 그럼 뭐가 안 나오냐? 티록신이 안 나오지. 그럼 TRH가 증가되지. 그럼 TSH도 증가되는데 얘가 안 나오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감소되는데 얘는 계속 뭐예요? 증가잖아. 그럼 증가 감소 찾으면 되지. 어디에? 증가 감소 BJP. 그럼 여기는 실험 1에 해당되는 결과값이란 얘기예요. 이해됐냐? 한번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갑상샘을 제거시켰대요. 이게 없잖아. 그럼 티록신이 안 나오겠지? 그럼 이 양 뭐 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지. 이 양 뭐 하겠니? 증가되겠네? 역시 증가 감소가 돼요. 그럼 여기도 B의 결과가 이 실험하고도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됐니? 그 다음 뇌하수체를 제거했대요. 뇌하수체 제거하면 이거 제거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얘 자극 못하잖아. 이 양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요. 피드백 과정 돼서 뭐만 올라가요? TRH만 올라가요. 어쨌든 이것만 비교하면 되니까 둘 다 감소지. 그러면 3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D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추운 날씨에 노출됐대요.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내 몸의 체온이 지속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상하부는 나름대로 설정값이 있잖아. 설정값보다 체온이 항상 뭐한 경우가 많아요?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시상하부는 설정값만큼 체온을 뭐 하려고 했어요? 높이려고 하겠지? 그럼 이 양 어떻게 돼? 증가시키고 이 양도 증가시키고 이 양도 증가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 증가, 이 양도 증가니까 증가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A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남았냐? 5 남았네. 5. 자, 혈액에다가 뭐를? 다량의 티록신을 외부에서 주입시켜줬대요. 그러면 내 몸에 티록신의 양을 인위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 이 말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티록신의 분비량이야. 분비는 직접 누가 하는 거야? 갑상샘이 하는 거거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양의 변화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럼 이게 늘었지. 그럼 이 양 어떻게 돼? 줄겠지. 이 양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놈이 티록신을 분비하는 양도 줄어들어요. 이해되냐? 그럼 둘 다 뭐예요? 감소돼요. 됐지? 그럼 감소 있어요. 감소. 여기 있잖아. 얘가 어디에 해당돼? 5에 해당된다는 얘기. C는 어떤 것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됐지? 한번 맞춰볼까 나머지? 2B 맞지? 3D 맞고 4A 맞고 5D 맞고.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석하면 된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뭐 그래프 없어도 풀거든 이게. 자, 부신 겉질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럼 부신 겉질 호르몬이 뭐예요? 부신 겉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지. 종류 몇 종류니? 2종류 있어요. 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강질 코르티코이드. 됐지? 이거를 장기간 복용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내 몸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주입시킨다는 얘기야 결국. 그랬더니 부신 겉질의 기능은 뭐였는데? 위축된대요. 됐지? 이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부신 겉질 호르몬이니까 코르티코이드잖아. 그럼 코르티코이드의 분비 경로를 보면 뭐로부터? 시상하부가 C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서 ACTH를 분비하지. 그럼 얘가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코르티코이드 종류를 분비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이걸 계속 누가 측정을 해? 시상으로 측정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놈을 외부에서 주입해줬잖아. 이 양 늘었지. 그럼 이 양 어떻게 돼요? 줄고 이 양 줄잖아. 그럼 ACTH가 줄니까 이놈이 직접 부신 겉질을
통한 명령이 들어가지가 않잖아. 그럼 얘는 스스로 코르티코이드를 분비 안 해요. 안 하니까 이놈의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축된다 표현한 거고. 근데 이제 부신거칠 호르몬을 정확히 제시해줬거든. 뭐래? 코티솔이래. 그럼 코티솔은 뭐예요? 당지 코르티코이드잖아.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고 있던 사람이 뭘 중단한대요? 코티솔 복용을 중단하면 부신거칠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이걸 중단했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내 몸의 호르몬도 나중에 없애야 되거든. 위양이 뭐 하게 돼? 줄어들게 되거든. 그러면 설정값보다 줄어들 수 있잖아. 그럼 이 과정 정도 이양 다시 뭐해? 늘리지. 이양 뭐해? 늘리잖아. 이걸 드디어 뭐 하게 돼? 자극하게 되잖아. 그럼 얘가 스스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해요? 코르티코이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의 기능이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기억 볼게요. ACTH와 코티솔은 서로 기량적이냐? 기량적인 관계를 써먹을 수가 없지. 왜? 얘들의 반응기가 아예 다르거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낮아진대요. 이 양이 떨어지게 되면 ACTH 분비량 뭐예요?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그다음 부신거질의 기능이 약화된대요. 이것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지? 줄어들면 코르티코이드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코티솔이 있기 때문에 코티솔의 분비량이 다시 뭐 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오히려. 이것이 직접 변화가, 이것이 직접 진짜 문제가 생겼으니까. 됐니?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볼게요. 시상하부의 기능이고, 시상하부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고 있지. 일단 여기서 볼게요. 시상하부에서 명령된 전염을 통해서 TSH를 분비하고 있잖아. 여기는 뭐예요? TRH라는 얘기지. 여기는 ACTH 분비되니까 여기는 CRH라는 얘기고, 얘는 뭐예요? 갑상샘이고, 얘는 부신 거칠이지. 얘 표적기 어디에? 간하고 근육이지. 여기서 부신 거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혈당량과 관련돼 있대요. 그럼 뭐예요 이거? 당질 코르티코이드란 얘기지. 미안. 물질에서 촉진하니까 티록신이겠지. 그럼 티록신의 표적기가 간하고 근육이고,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가는 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물의 제흡수 촉진하니까 A는 뭐예요? ADH. 똑같은 말이? 항인용 호르몬. 또 똑같은 말이? 바소프레신. 됐지? 여기서 자궁 수출 유도하는 거는 옥시토신 되는 거지. 그럼 기억, 체온이 떨어진대요.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세포음량 뭐 해야 되겠네? 늘려야 되겠지.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 분비된 호르몬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에서, 나가 어디야? 이건가? 이거야? 나구나 이게. 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하다 하면 이게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지. 그럼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 양 뭘 거라는 게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박을 많이 먹었대요. 나중에 뒤에 항상성 때 설명하겠지만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지. 뭘 섭취했다는 얘기예요?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재 내 소화기를 통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은 결국 혈액을 통해 들어오겠지. 그럼 혈액의 물의 양이 뭐예요? 많아지거든. 그러면 혈액에 물이 넘쳐나면 이 물을 빨리 몸 밖으로 뭐 해야 돼? 빼내야 되거든. 그럼 오줌을 통해 나가는 양 늘려야지. 그러면 ADH의 역할은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혈액으로 실어내는 놈이잖아. 이게 분비되면 안 되지. 이것의 분비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나중에 혈장 삼투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